이성만입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입니다. 그 로봇산업진흥원장님, 예, 저 우리나라는 이제 로봇산업 대국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국의 로봇 밀도는 종업원 1만 명당 868명으로 싱가포르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세계 로봇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로봇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35조 되는데 매년 35%씩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기대감도 크고 더군다나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과의 경계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향후에 융합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까지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그 로봇 부품에 대한 자립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의 부품 평균 국산화율이 한 43%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57%는 해외 제품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특히 핵심 부품인 뭐 감속기나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29.6%, 약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산업에 대한 진행이 되게 필요한데, 또 내용을 보니까 감속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산화율이 30%도 안 되는데 일본 업체가 수입의 한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수출 규제에 그런 아픔도 있는데 향후에 로봇 산업이 진짜 촉망받는 아주 중요 산업으로 대두된다고 한다면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D 경우에 살펴보니까 핵심 부품의 특허 출원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30건에서 2020년도에 4건으로 떨어졌고, 서버 모터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 132건이었던 것이 2020년도 50건, 모터 제어기도 2016년도에서 61건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 43건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어떤 국제 경쟁력 평가를 할 때 특허 출원 건수가 항상 뭐 1위 아니면 2위를 차지해서 세계 속에서 특허 문제에 관한 강국으로 대두하고 있는 마당인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원인은 대체 뭡니까? 예, 지금 산업 현장에 대한 그 정확한 판단과 어르신 지적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크기고요. 왠가 하면 저희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완성도 높은 로봇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국산화율이 저하하기 때문에 외국 부품이 실려가지고 오히려 팔려지게 되는 그런 제조업용 로봇의 현장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로봇 부품 관련돼서는 로봇 부품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개선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게 기술 축적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로봇 부품뿐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그게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건 일부 사실인데 중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출원 건수라든지 이런 거 자꾸 늘어나야죠. 이것이 줄어든다는 거는 실질적인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고생은 하시는데 결과는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R&D 개발하고 있는 그런 그 기관은 아니지만 되어 있는 그 부품들을 오히려 현장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부품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아까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오히려 B급 또 C급의 그 부품들이 중국은 사실 기술이 저희보다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넓다 보니까 C급 부품들이 활용이 되면서 B급이 되고 B급이 활용되면서 A급이 그러니까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언제 우리나라 자체 시장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뭐 만들어내면 우리 자체 소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서플라이 체인이 막 바뀌는 이런 환경 구조 속에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중요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특허 건수도 늘려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시장의 규모나 이런 거 갖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땐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수요와 공급, 부품 산업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를 않았거든요. 이제 오히려 서비스 로봇 분야에는 그 물류 로봇, 방역 로봇 이런 쪽에 센서든 엔코더든 감속기든 새로 출범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 우리 국산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선순환적 그 생태계를 위해서 사업을 좀 더 정교하게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이 시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꽤 많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비중이 한 97.5%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는 중요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대기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간의 격차만 더 커지고 또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가 많이 돼서 결국 외국 자본으로 수익이 흘러가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중소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면 우리 중소기업 역량도 높일 뿐더러 새로운 아젠다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의 가장 절실한 부분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좀 해달라. 이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연구개발을 해달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니드성과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잘해보자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봇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전체를 통괄하는 주무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직접 연구개발을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것이 반영돼서 발전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었고 예, 그래서 관련 그 케이트하고 그리고 또 R&D를 개발하고 있는 케이트하고 또 확실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그 연결돼 있어서 오히려 우리 저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산업기술진흥원과 소재 부품 장비 융합 지원단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볼 것이고요. 그 세부적인 전략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네네. 융합대 혼자의 역량이 아니고 융합대 어떤 방향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번 보고 한번 앞으로의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 자동차 산업도 이제 차세대 수소나 전기로 가게 되면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에 있었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저희 로봇 쪽에 서비스 로봇 쪽에 생태를 바꿔가야 되는 그런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정교하게 저희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리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로봇 쪽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아직 규모 경계를 통해서 제대로 안 되는데 저희들이 소부장도 그런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 대기업하고 개발한 중소기업이 같이 R&D에 참여를 해서 개발한 것들이 바로 또 판매로도 연결되고 해서 조금 더 국제화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